예, 어제 오후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 선언이 불러온 파장 상당합니다.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 생활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20일 만이죠. 참 짧고도 허망한 대권 행보였는데요. 이제 대선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보수의 대표 후보였던 반기문을 대신할 보수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제3지대 빅텐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선 반기문 전 총장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거리감도 느껴지고 일종의 애진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연결을 해보죠. 박지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솔직히 정치 구단인 우리 박지원 대표가 보시기에 결정적으로 그만두겠다 결심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 그만둔 걸까요?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은 훌륭한 외교관이었지 정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예. 본인 말씀도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성실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전혀 한국 정치에 대해서 때때로 특정인들이 보내주는 보고서는 읽었지만 예. 누구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고 귀국해가지고 준비 없이 출발했다가 역시 그 벽을 넘지 못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결국은 그게 지지율 하락을 가져와서 지지율 하락 앞에 당할 장사가 없죠. 사실 선거에서는. 그렇죠. 그 지지율 하락한 원인도 예.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을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은 급전직하로 추락했죠. 시대 정신을 잘못 읽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시대 정신 잘못 읽고 있구나 싶으셨어요? 우선 지금 현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예. 국민이 분노하고 촛불 민심이 누구도 동원한 것 아니고 자발적으로 타올랐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이것을 보고도 박근혜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아하. 또 이명박 대통령과는 화이팅. 이런 것을 보고 또 실패한 인사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 도와달라. 이런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하고 귀국한 그에게 기대했던 예.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걷어갔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시대의 정신, 그 흐름을 못 읽고 있구나. 파악하지 못했다. 예.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 만나서 화이팅 했는데 결국 그 화이팅이 저주의 화이팅이 된 셈이네요. 이제 보니. 글쎄 화이팅을 보내주는 사람도 조금 달랐으면 좋았었죠. 다른 사람이 좀 화이팅 했었으면. 알겠습니다. 시대 정신을 잘못 읽은 것이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낙마까지 가져왔다. 근데 반기문 총장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반기문 총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태도가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결국 이 사람들하고 함께 길을 가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러서 내가 포기하는 거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분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정치권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되고 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역시 반기문 총장이 활동하시던 외교 무대와 예. 정치 무대는 다르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좀 공부해가지고 왔으면 덜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자기 개인사 문제나 가족사 문제에 대해서 혹독하게 검증을 하면서 국민은 그분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예. 그러한 것을 통해서 능력과 예. 위기관리 능력 이런 모든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고 대통령을 꿈꿨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예.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 공부가 안 된 채 이게 지금 혹독한 검증의 과정인 건데 그걸 결국 못 버티셨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예, 못 버텼어요. 그 대처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국민들은 어떻게 위기를 관리해서 넘어가는가, 또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도 다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기문 총장은 이렇든 저렇든 어떤 이유든 간에 포기했습니다. 이제 대선 지지율 2위 후보가 빠진 대선판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관심사인데요. 어디로 갈까요? 이 표. 반기문 지지표 어디로 갈까요? 아무래도 반기문 지지층은 박근혜 대통령을 추앙하는 그러한 일종의 박근혜 지지 세력, 예.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보수라고 칭하는데요. 그러한 표는 황교안 총리에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총리에게 갈 것이다. 실제로 어제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황교안 총리가 실시간 검색어 1위 했고 어제 돌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황교안 총리한테 반기문 총장 표의 20%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긴 됐습니다. 네, 그 일부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지만은 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약 6% 빠져나갔고 또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안희정 지사에게도 올라갔지만은 예.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한 10여 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던 표가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가는 것으로 다 이렇게 수혜를 받았지만은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는 약 6.7%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어제 이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고 나서 사람들은 다 문재인 대세론 더 강해졌다. 보수 대항마가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다른 후보들하고는 더블 스코어 차이 나고 이렇게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인용이 헌재에서 발표된다고 하면은 문재인은 굉장히 좀 지지도가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용이 된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 문재인 탄핵이 되면은 전 대표 지지율이 하락합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대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려가 현실이라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민들이. 어허. 그러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보수표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면은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하건 저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건 어떤 보수표들이 일정 부분 결집하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잔재 세력은 집권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황교안 총리는 나와도 안 될 것이다.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과연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거부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비호감 세력, 그렇죠.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 국민의당 후보에게 몰려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망사항이시군요. 그러니까 그건. 희망사항보다는 지금 현재 반기문 총장의 중도 사태를 보더라도 다른 후보들은 다 올라가는데 문재인 후보만 약 7% 하락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건 좀 특이한 분석이에요. 사실은 어제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세론 더 굳어지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표는 웃을 일만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웃으셨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웃을 일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저하고 어제 얘기한 많은 기자들도 예. 저하고 생각이 같았습니다. 웃을 일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 총장이 쭉 가는 게 예.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예. 굉장히 염려를 한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총장이 이 정도 하락하는 지지율로 이렇게 근근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보수표를 분리시키면서 분열시키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득이 됐을 텐데 반 총장이 낙마하면서 다른 후보들 대두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저는 분석이군요. 그렇게 보시는 그리고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럼 결국 문재인 대 국민의당 텐트에서 나올 그 후보, 그게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결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안철수 대 문재인으로 보았고 이제 국민의당 대 민주당 대결로 본다고 하면은 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 손학규 의장이나 예. 정운찬 전 총리 등이 우리하고 함께해서 여기에서 강한 경선을 하면은 예. 흥행도 되고 지금 어떻게 됐든 민주당을 찾겠다고 하는 어떤 후보도 없지 않습니까? 거긴 워낙 다른 후보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당내에. 거기에서는 나오려고 하고. 다른 후보가 많더라도 그것은 예.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거이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지금 당의 분위기는 이미 확정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당에서 그러한 손학규 의장이나 예. 정운찬 총리 등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셔가지고 강한 경선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후보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경험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 중도적 합리적 그러한 확장성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확장이 더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의 낙마 이후의 상황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오늘 박 전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 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을 어떻게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셨나 못하셨나? 아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하셨어요. 네. 너무 또 딱 잘라서 말씀하시네. 조금은 하시진 않으셨어요?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는 봤지만 이렇게 빨리 불과 20일 만에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칼을 제대로 못했죠. 뽑기도 전에 네. 이렇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네. 실은 제가 이제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저희가 정치권에 굉장히 유력한 한 정치인 네. 반기문 총장 쪽으로 갈 것이라고 유력하게 생각되는 그 정치인과 어제 오전에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곧 갈 거다. 가게 되면 그때 네. 인터뷰하자. 네. 이 말을 들은 지 불과 한 2-3시간 만에 반 총장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아무도 몰랐구나 주변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어제 3시 반에 불출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예. 통상 정례조사를 1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3시 반까지 진행이 됐던 조사는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4시 반부터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다시 돌렸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 1위를 달리고는 있는데 26.1%로 설 직전에 조사했던 것보다는 약간 빠진 모습을 보였고요. 26.1%. 설 직전에 어땠어요? 저희가 MBN 매경 의뢰로 조사한 결과가 32.8%였거든요. 아하. 대략 한 6%포인트가량 하락 한 수치를 보였고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서서 12.1%를 기록했습니다. 황교안 12.1%. 설 직전 조사보다는 5%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예. 안희정 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1%포인트 격차로 3위를 차지했는데 안희정 11.1%. 지사가 3위? 예, 처음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 11.1%였습니다. 역시 설 직전보다 5%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예. 이재명 시장은 9.9%로 오히려 0.4%포인트 빠진 모습을 보였고 예.
예. 안철수 전 대표 9.3% 역시 올랐습니다. 1.4%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고요. 예. 6위는 조금 전 인터뷰했던 유승민 의원 예. 4.3% 2%대에서 2배가량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빠진 뒤 그 15%가 어디로 갈 것인가. 황교안,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네. 이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황교안 총리 12.1로 훌쩍 뛰어 올랐고 안희정 지사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MBN 의뢰로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지만 또 안희정 지사가 2위로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치열한 2위 싸움이 향후에 전개될 가능성이 황교안,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이 네 후보가 계속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보수 후보기 때문에 예. 이분들 중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디로 표가 갔는지 대충은 짐작이 가고 네. 아예 따로 떼서 네. 반 총장 지지하던 분들에게만 조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반기문 후보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24.7%가 이동을 했고요. 예. 네, 문재인 전 대표로 11.4%, 유승민 의원으로 10.3%, 안철수 전 대표로 9.3%, 안희정 지사로 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황교안 총리 쪽으로 많이 가긴 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 쪽으로도 상당히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반기문 전 지지층도 11.4%로 10명 중 1명가량이 이동한 것으로 그러면 나타났고요. 반기문 표가 문재인 후보한테도 일정 부분 갔는데 네. 전체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빠졌다. 네.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대표 지지하던 표 중에 그 빠진 표는 안희정 뭐 이런 쪽으로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봐야 안희정 돼요? 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조사 대비 한 5%포인트가량 올랐는데요. 예. 실제 안희정 지사가 충청 표심에서 많이 지지로 수혜를 받은 것 같고요. 그래요? 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 지지층도 또 안희정 지사 쪽으로 일부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실제 대선에서 과연 각 당의 대표는 누가 될 것인지 내가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각 당 대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던졌습니다. 이른바 정당별 후보 적합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대표가 네. 누가 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물었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전 대표가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31.4%로 1위를 차지했는데 예. 문제는 안희정 지사가 2위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10.8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3.7%로 12.9%가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1위예요. 1위. 단연 1위. 근데 지난주에 지지난주군요. 2주 전에 32.8%에서 31.4% 비슷비슷했다면 안희정 지사는 10.8이었던 것이 23.7로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략 13%포인트 올랐고요. 이재명 시장은요? 이재명 시장은 0.4%포인트 오른 13.9%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하네요.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 외연 확대를 꾀한 점 때문인지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지지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이번 경선이 또 개방형 완전 국민 경선제이기 때문에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희정 지사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시는가? 누가 나왔습니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난번보다 한 5%포인트가량 오른 22.1%로 독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입니다. 9.8%. 그다음은 홍준표, 이인재, 김관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황교안 22.1, 김문수 9.8, 홍준표 4, 이인재 3.6. 이인재 3.6. 예, 새누리당만 떼어놓고 본 그렇습니다. 거고요. 국민의당 가죠.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워딩을 좀 바꿨는데요. 국민의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연대 또는 입당 가능성이 있는 잠재 후보들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국민의당을 그렇게 본 이유는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들이 들어갈 걸로 거의 지금 확실시 되기 때문에. 빅텐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철수, 손학규, 정동영, 정운찬, 천정배 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36.8%로 역시 독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가 11.2%로 대략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정동영 5.2, 정운찬 5.2, 천정배 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바른정당은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유승민 35.1, 남경필 15.4, 대략 2배가량 이상 유승민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1대1로도 좀 붙여봤어요. 참 다각도로 네. 우리 이택수 대표가 고생하셨는데 역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가상 1대1 대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연대한 단일 후보 문재인,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이 빅텐트로 연대한 단일 후보 안철수 양자 대결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네, 예. 문재인 42.7, 안철수 31.6, 뭐 대략 11%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 조사보다는 5.8%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내서 격차가 지난번 조사보다는 다소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 붙이면 문재인 42.7, 안철수 31.6. 네. 그래요. 이렇게만 붙여보셨어요, 1대1은? 그렇습니다. 반기문 청장과 항상 붙여왔었는데 그걸 오늘 발표를 이제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예. 지금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양자 대결의 경우에 많이 올랐고요. 또 5, 60대에선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20, 40대의 문재인 전 대표한테 많이 밀렸다면 5, 60대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요. 또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층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 황교안으로 붙인 건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은 못 해봤는데. 왜냐하면 반기문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다음 주에는 붙여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